안녕하세요. Beers and Matters의 진행자 생스터입니다. 저희 팟캐스트는 다양한 크리에이티브 분야에서 종사하시는 게스트를 초청하여 그분들과 함께 맥주 혹은 와인을 마시며 삶과 작업에 대해 편안하게 이야기 나누는 방송입니다. 술과 이야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환영이고요. 미성년자시거나 술방이 조금 거북하신 분들은 함께 하시기 어려울 수도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같이 짠하고 들어가 볼까요? Beers and Matters. 네, 안녕하세요. Beers and Matters. 오늘은 현재 뉴욕에 있는 한국문화원에서 홍보팀 디렉터로 현재 활동 중이신 이한소 팀장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한번 간단하게 해주시면서 또 이제 이한소 디렉터님이 오늘 가지고 와주신 맥주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이름은 이한소이고요. 나이는 만 27. 그리고 사는 곳은 한국에서는 의정부, 여기서는 써니사이드 퀸즈.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문화원에서 홍보팀장 맡고 있고요. 예전에는 이제 광고회사 다니면서 아트 디렉터로 5년간 활동을 했었습니다. 오늘 제가 갖고 온 맥주는 Founders Brewery의 All Day IPA 세션 에일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일단은 이제 IPA 같은 경우에 이제 한국 사람들은 많이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인디안 페일 에일이라고 네. 예, 이제 좀 더 홉이 많고 이제 그래서 이게 좀 더 도수가 세요. 근데 이제 세션 에일이라고 하면은 이걸 도수를 낮춘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목 넘김이 쉽고 부드럽고. 그래서 저는 여름에는 이제 요거를 많이 마시고요. 이게 또 저희 동네에서 세일을 하길래 16캔에 그래서 집에 있던 걸 갖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캔이 되게 이뻐요. 이게 뭐지? 이게 뭐냐? 약간 외건에 이제 카누 네. 같은 거를 이제 위에다 얹고서 약간 캠핑 같은 데 가서 먹기 좋은 그런 술인가요? 그쵸. 맞아요. 네. 이게 미시간에서 온 건데 음. 제가 남자친구가 약간 이런 캠핑이랑 아웃도어 그리고 IPA에 엄청 광적으로 지금 심취해 있어가지고 IPA에? 네, 특히 IPA를 좋아하고 저는 사실 페일에일을 좋아하는 편인데 향이 좋아서 IPA가 일반적으로 좀 더 센가요? 아니면은 페일에일이 좀 더 센 것 같아요? IPA가 사실 페일에일의 한 종류예요. 아, 그래요? 네, 그게 이제 페일에일이란 게 되게 넓기 때문에 이게 사람들이 조금 애매할 수도 있는데 IPA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도에 그 수출을 하려고 이제 보낼 때 이게 빨리 상하니까 그쵸. 홉을 더 많이 넣어서 약간 이제 도수가 홉이 발효가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상면에서 이제 발효된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그거를 이제 갖고 가기 때문에 위에 있는 애들이 좀 더 세다고 들었거든요. 저는.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럼 IPA의 약자가 인디안? 페일 에일. 인디안 페일에일? 그 영국에서 수출하기 위한 그런 거. 그렇죠. 네. 그렇구나. 근데 그럼 지금 오늘 가져오신 술은 이제 IPA 종류긴 하지만 네. 약간은 좀 마일드하면서도 이제 또 맞아요. 목 넘김도 부드러운 그런 형태의 술이겠네요. 세션 에일. 맞아요. 오케이. 세션 페일 에일, 뭐 세션 에일, 세션 IPA 이렇게도 불러요. 그럼 일단 짠 한번 하면서 네. 맛 좀 볼까요? 네. 이게 그 IPA의 향 이렇게 강한 거는 있는데 좀 더 가벼워요. 근데 이제 향이 되게 좋아요.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이 패키지 색깔이 지금 저희가 먹는 거는 약간 뭐라 해야 되지? 풋사과? 약간 그린 애플 같은 맞아, 느낌인데 맞아. 약간 그런 맛도 좀 나는 것 같고. 네, 좋습니다. 이게 무늬가 또 홉이에요. 홉이 잔뜩 있어요. 이거 맛있는 편이에요. 이건 진짜. 그렇죠. 저는 사실 맥주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좋아하는 맥주들은 좋아하는 종류보다는 저는 사실 벨기에에서 나온 맥주들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가장 대중적인 걸로는 뭐 스텔라를 좋아하기도 하는데 듀벨이나 뭐 이런 거. 네, 그것도 좋아하고 이제 곽비어 되게 좋아해요. 커피요. 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약간 아메리칸 느낌도 좀 나면서 맞아요. 이거 약간 힙스터 비어 같은 느낌도 있어요. 힙스터 비어? 아웃도어 힙스터. 그쵸. 패키징이 모든 걸 말해주네요.
네, 약간 초록초록하고 이게 그쵸. 외관에 이렇게 카누 얹었으면 말 다 했죠. 뭐. 음. 어디든 갈 수 있는. 하얀 독과 바람이면 어디든 갈 수 있어. 뭐 그런 거죠. 그래서 광고 회사에서 5년간 일을 하셨어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제 광고 회사에서 5년간 아트 디렉터 일을 하시다가 한국문화원이라는 어떻게 보면 정부기관 같은 데서 이제 일자리를 잡아서 또 이렇게 본인의 커리어를 이어가고 계시는지 그 부분도 좀 얘기를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시작을 하면 좋을까요? 그 후자를 약간 네. 얘기를 하면 네. 왜 여기를 들어가게 됐고 여기가 뭘 하는 곳인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광고를 사실 하면서 느꼈던 게 좀 상실감 같은 게 되게 컸어요. 상실감? 네. 약간 TV 광고를 만들거나 이래도 사실 길어봐야 30초? 이런 식이잖아요. TV 광고는. 그쵸. 그러니까 그거를 만들고 나면 내가 이제 솔직히 광고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도 사실 유튜브나 이런 데 들어가면 스킵 애드 이렇게 광고 건너뛰기 이런 걸 누르는데 그리고 또 막 광고 하면은 막 거짓말쟁이, 광고쟁이 약간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딱 광고 회사에서 마지막에 결과를 봤을 때 그 리턴 오브 인베스트먼트라고 그쵸. ROI 얘기를 제일 많이 하잖아요. 수익성으로 이게 연결이 그쵸. 되었느냐. 얼마나 팔았느냐. 뭐 이런 거잖아요. 사실 광고 하나가 뭐 얼마나 팔지 저는 모르겠지만 해보면서도 근데 그런 일들을 해오면서 그 광고 하나하나를 제가 너무 제 자식처럼 여긴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 TV에 나오는 자식 새끼가 제가 가진 자식 새끼의 전부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아이가 내가 처음에 이것을 만들었을 때보다 클라이언트의 요구라든지 뭐 로고를 더 크게 넣어줘 막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make the logo bigger. 그런 프랑켄스타인이 어느 순간부터는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사실은 항상 광고를 만들고서 포트폴리오에는 제가 따로 편집을 해서 넣고 막 이런 것도 많잖아요. 그쵸, 광고에서. 맞아요. 뭐 디자이너 분들도 그렇고 여기 좀 뭐 이런 인더스트리에 있으신 분들은 다 사실은 포트폴리오에 넣을 때 그런 부분이 없잖아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클라이언트의 존재라는 게 사실. 네. 근데 그게 너무 좀 약간 자기들만의 리그? 자위적인? 약간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을 하면서도 되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약간 이런. 자괴감이 네. 이러려고 광고했나? 맞아요. 그러니까 뭐 광고를 정말 하고 싶었던 걸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좀 뭔가 할 거면 공익 광고를 항상 찍고 싶었거든요, 제가. 공익 광고요? 네. 원래도 이제 거기 YNR에 일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글로벌 펀드 이런 데랑 이제 유니세프 이런 피치를 계속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 아이디어가 한번 잘 된 적이 있어가지고 그때 좀 약간 뭔가 공익 광고의 매력에 확 빠졌던 것 같아요. 그냥 뭔가 의미가 있고 누군가의 삶을 내가 더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일이 너무 매력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약간 이왕이면 내 나라에 도움되는 일을 내가 갖고 있는 능력으로 돕는다기보다는 뭔가 해보는 건 어떨까. 그럼 뭔가 대승적인 약간 좀 차원의, 뭔가 네.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느낌? 약간 공익적이진 않더라도 뭔가 내가 사랑하는 내 나라에 뭔가 이제 보탬이 될 수 있지 않나? 약간? 그런 생각을 해서 사실은 들어가게 됐었거든요. 그러네요. 사실 그 이한소 팀장께서 지금 이제 현재 직장인 이제 한국문화원을 입사하시기 전에는 사실 이제 영앤 루비콘이라는 굴지의 이제 광고 기업에서 그 많은 프로젝트를 하셨었는데 그때도 어떻게 보면 이제 광고인으로서의 혹은 그런 약간 중간중간에 본인의 이상과는 맞지 않는 부분 때문에 약간은 좌절을 하시기도 하시고 근데 또 계속해서 뭔가 광고라는 힘을 통해서 어떠한 그 우리의 소사이어티에 사회에 되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싶었던 마음은 계속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왜 그 중에서도 이제 그러니까 뉴욕에 있는 한국문화원에 그 포커스를 하셔서 그거를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거를 또 이제 그러니까 사실 그런 마음이 있어도 그런 연결이 되기까지는 사실
내가 가고 싶어 한다고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뭐 한국문화원의 그런 연이 어떻게 닿으셨는지도 사실 약간 궁금하기도 하고 뭐 그런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한국 문화원을 제가 잘 알고 있진 못했어요. 아, 그래요? 처음에는. 그래서 제가 뉴욕에 산 지 거의 한 뭐 이제 8년? 뭐 음. 10년? 이렇게 다 돼가는데 사실 그 전에는 잘 몰랐는데 어떻게 하다가 제가 인터넷에서 광고를 한번 본 거예요. 이제 뭐 그 헤이코리안 같은데? 네. 그래서 그걸 보다가 뭐지? 이러고서 웨브사이트에 들어갔었어요. 그래갖고 웹사이트에 가니까 공고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아, 그래. 헤이코리안 그 구직란에서 보시고. 그런데도 아. 광고를 올리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예전에 올렸던 건데, 그래서 혹시나 뭐나 있나 이러고 한번 들어가 봤어요. 이 웹사이트 여기는 뭐 하는 데지? 막 이러면서 사실. 그래서 들어가 봤는데, 이제 그런 자리가 한 2개가 나 있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원래 지원했던 거는 무슨 스토리텔러? 뭐 약간 이런 희한한 뭐 말 들어보지도 못한 약간 그런 직책이었어요. 스토리텔러요? 네. 아, 이야기해 주시는 그런. 컬처럴 스토리텔러? 컬처- 근데 직함은 처음 들어보는 건데 디스크립션을 보면 약간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약간 크리에이티브 약간 그런 마인드셋이나 뭐 플래너들이 하는 스트래티지 같은 그런 전략적인 그런 부분도 있어서 사실 뭐 한국말도 할 줄 알고 한국 사람이니까 그쵸. 영어도 뭐 여기서 생활하면서 할 수 있는 거는 할 줄 아니까 한번 해볼까 그냥 일단 지원만 사실 덜컥 했어요. 아, 그래요? 그냥. 오, 되게 신기하네요. 그러면 이제 광고 회사를 다니시면서 우연찮게 본 구인 구직란에서 한국문화원이라는 데가 이제 눈에 띄신 거네요, 오히려. 네, 그러니까 막 여긴 뭐 하는 데지? 약간 이러고 그래서 인터뷰를 잡고 이렇게 만났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을, 그죠? 그거 어땠어요? 거기서 받은 인상 같은 거는? 사실 안 불러줄 줄 알았어요. 그래요? 네. 왜냐면 이게 약간 그 한국 특유의 압박 면접 약간 있잖아요. 그래갖고 막 뭔가 이상한 질문들을 되게 많이 던지셨어요. 아, 그래, 뭐. 막 되게 뭐 의자 잘 옮길 줄 아세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갖고 막 의자를 잘 옮길 줄 안다. 그게 무슨 소릴까요? 막 이러면서 막. 그걸 또 광고적으로 해석하신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나는 너무 심하게 들어갔죠. 근데 알고 보니 진짜 말 그대로 물리적으로 의자를 많이 옮길 수 있는 이 근력이 되나 아, 그래요? 이걸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니, 스토리텔러라며. 그지 그죠. 근데 왜 의자 옮기는 걸 물어보죠? 근데 거기가 행사가 저희가 많은데 행사를 진짜 다 일하시는 분들 몇 분 안 돼요. 10명도 안 돼요. 그쵸. 근데 그분들이 다 의자도 나르고 음료도 나르고 다 하세요. 직접. 진짜 하나도 빠짐없이. 그럼 실질적으로 의자를 나른다는 말에 모든 게 좀 추각이 돼 있는 거네요. 그렇죠. 어. 남자건 여자건 뭐 다 의자를 나르고 피아노도 나르고 와. 첫날 면접 보러 갔을 때 어떤 분 피아노 나르고 있는 여성분 봤어요. 아, 그래요? 네. 아니, 그랜드 피아노. 그랜드 피아노를? 응. 대박이다. 혼자 막 이렇게 밀고 막 위치 조정하고 이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걸 보고서 저분은 진짜 힘이 세신가? 약간 이랬다가 네. 그걸 나도 다 해야 되는 거구나 들어가면 이게 딱 좀 말문이 턱 막혔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이런 면접을 보시다가 면접 보고 이제 뭐 나중에 연락 드릴게요 하고 헤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사이에 아니 뭐 오퍼가 오면은 어떨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뭔가 이제 분위기를 한번 보셨으니까 인터뷰를 하실 때. 근데 이제 연락이 막상 왔을 때는 이제 이게 내 길이구나 이런 직감이 좀 들었어요. 사실은 네. 갈 생각을 하고 본 인터뷰는 아니었어요. 그래요? 네, 솔직함이 좀 매력인 우리. 그러니까 갈 생각을 사실 좀 주춤했어요. 오히려 가서. 왜냐면은 이게 되게 한국적일 수도 있겠구나. 왜냐면 제가 적응을 좀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많이 됐었고. 그죠. 근데 이제 제가 부모님 말을 사실 잘 들으면서 자란 케이스는 아닌데 그 순간에는 그때 한번 이제 어머니랑 아버지랑 얘기를 나눴는데 이런데 그냥 덜컥 해봤다.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랬는데
어차피 한국으로 너는 돌아와야 할 음, 외국인이 아니냐 거기서. 그러니까 베타 테스트 겸 거기서 음. 한번 경험을 해보고 오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한국의 그런 그 사회, 그러니까 한국 회사 문화 이런 거를. 네, 그죠. 그러니까 어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네. 직장 동료랑은 어떻게 사이좋게 지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일 못지않게 중요하니 너가 한번 배우고 왔으면 좋겠다.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네요. 네. 네. 근데 여기 오고 나서 한국은 절대로 가지 않겠다는 다짐을 했어요. 아, 그래요? 아, 그런 부분이 뭔가,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래 나와 있었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지만 이게 제가 함부로 그냥 덜컥 뛰어들 만한 곳이 아니구나. 한국 사회라는 것이. 예. 아, 그쵸. 쉽지 않죠. 그런 생각이 되게 막 진짜 한국에 계신 분들이 되게 제 나이 또래 친구들이 가끔 이제 한국 돌아가서 뭐 만나면은 치맥 마시면서 이제 동네 호프집에서 수다 떨고 이럴 때 일 얘기를 막 하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얼마나 힘들다고 이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았거든요. 사실 저는 막 하고 싶은 말 하면서 사는 타입이고 예전에 있던 회사에서도 막 자주 싸우고 뭐 대화하고 막 이랬던 타입이라 할 말하고 그랬던 타입이라서 진짜 너무 좀 내 친구들 내 나이 또래 친구들이 진짜 되게 잘 버티고 있구나. 좀 멋있더라고. 막 이게 진짜 쉽지 않은데. 한국에서 일하는 친구들이. 네. 그러면은 이제 그 한국문화원을 지원을 하시고 이제 현재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이제 1년 갓 넘었어요. 1년 간다고 하셨어요. 그럼 네. 그동안 하셨던 프로젝트들 뭐 기억에 남는 그런 거 있어요? 사실 제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이미 이제 뭔가 예정되어 있던 행사들이 다 진행되는 그런 과정에서 저는 이제 일 배우고 약간 그런 편이었는데 네. 이제 연말 돼서 그 다음 해 계획을 세우고 그랬을 때 이제 좀 올해 초 이제 3월에 진행했던 프로젝트인데요. 워먼 코리아라고 원래는 이제 전시 쪽에서 규방문화 이제 자수전을 사실 네네. 특별 전시를 준비하셨어요. 큐레이터님께서. 그랬는데 이제 처음에는 자수 전시였는데 이제 이거를 규방문화로 넓히고 그러면서 사실 저는 제가 막 의미 이런 거를 되게 많이 쫓아서 여기에 왔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제 공익적인 일이라든지 사회 이슈에 관한 약간 그런 것들을 하고 싶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페미니즘이었는데 이제 그 여성의 날이 또 3월 8일 국제 여성의 날이 있어서 그때 오프닝을 하기로 같이 기획을 하자고 얘기를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현지에 있는 매거진사랑 같이 작업을 해서 한국계, 한국인, 뭐 이런 아티스트나 문화 관련 계통의 여성분들을 쇼케이스하는 매거진을 이제 특별호를 출간을 했어요. 아, 그래요? 네. 오. 그런 거를 이제 진행을 하시면서 좀 그 아이디어적인 부분과 플래닝 또 디자인적인 부분으로도 많이 관여를 하시죠. 네. 사실 그 한소 씨가 이제 거기서 근무를 하시고 나서 그 뉴욕 한국문화원에서 나오는 포스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최근에 만들었 그 뭐지? 행사 포스터 제가 가요제? 네, 가요제 뭐 이런 것들이 사실 되게 이전보다 좀 더 파격적이고 재밌어지고 그래가지고 저도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런 디자인 작업 또한 이제 계속 같이 하시는 거군요. 그 프로젝트를 하면서. 예, 사실 이게 그 디자인 관련의 전문가분들은 거의 원래는 프리랜스를 이제 계약을 해서 같이 일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네네. 근데 지금 저도 그렇기도 하고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인턴분들 이제 젊은 유능한 친구분들이랑 그리고 뭐 또 아니면은 이제 내부적으로 제가 하긴 해요. 그래서 뭐 PD도 하고 뭐 섭외도 하고 기획도 하고 제작도 하고 뭐 사진 리터칭도 하고 영상도 찍고 인스타 올리고 다 해요. 사실. 그러면은 그거를 할 수 있었던 저력이 사실 그 전에 다녔던 회사 이제 거기서의 5년간의 경험이 많이 농축이 돼 있다고 볼 수 있는 거네요. 그쵸. 그것도 그렇고 사실 애정이 없으면 하기 힘든 것 같아요. 그래요. 일단은 제가 작년에 한 5개월 일했는데 5개월 안에 제가 거의 한
200시간 일을 오버타임을 했었거든요. 2, 300시간. 네. 그러니까 진짜 솔직히 제가 마음을 써서 일을 하지 않으면은 불가능한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주말 할애하고 다 쏟아부으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애정이 제일 컸던 것 같고, 뭐 사실은 뭐 미대를 나왔으니까 학교 다니면서 제가 막 작업해왔던 방향이나 뭐 툴 사용했던 것들, 그리고 뭐 짜잘하게 인스타그램 찍으면서 제가 즐거워하는 취미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뭐 결합이 돼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러면은 이제 한국문화원 얘기는 되게 재미난 일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 이전에 그 첫 직장이 영앤 루비콘 그죠? 예, 영앤 루비캔. 루비캔? 응. 루비캔. 네. 캠, 컴, 막 컴. 다 해요. 네, 그 YNR. 응, YNR. 네, 그 YNR을 이제 학교를 졸업하시고 네. 처음 들어가셨는데 그러면 이제 광고를 SV에서 전공을 하고 이제 YNR이라는 회사를 가시게 됐는데 그러면은 그 회사에서의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나 혹은 뭐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좀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어요? 거기서 했던 프로젝트 중에서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 글로벌 펀드라고 이제 아프리카에 있는 친구들이 에이즈나 HIV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친구들이 좀 더 이제 젊은 세대, 특히 어린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좀 더 참여를 할 수 있는 참여율 발성 캠페인을 사실 한번 제의가 들어와서 그거를 그때 당시에 저랑 같이 일하던 제 카피라이터 인턴이죠. 그 친구랑 같이 작업을 했었는데 health is the new wealth 이런 식으로 이제 뭐 건강이 뭐 자산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했는데 좋네요. Health is the new wealth. 네. 그래서 이제 건강을 가지고 이제 돈으로 환산을 하는 그런 캠페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되게 재밌었던 거는 제가 사실 쇼미더머니 이런 힙합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런 띠으로 골체인 막 약간 만들고 아, 그래요? 네. 막 그런 것도 만들고 이제 막 되게 멋있는 가죽 막 소파에 막 이제 킹처럼 막 앉아있고 스웩 넘치는 약간 그런 포스터를 만들고 오히려 이제 그런 건강 관련된 캠페인과는 완전 다르게 좀 더 이제 힙합이나 뭐 아이코닉한 되게 재밌고 팝컬처 같은 그런 느낌으로 약간 젊은 친구들이 굳이 이게 막 너 손 잘 씻어야 돼 막 이런 게 아니라 좀 더 재밌게 다가갈 수 있게 그런 작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카피라이터 친구는 막 신나가지고 랩 가사 쓰고 여자애가 막 혼자 녹음하고 웃긴다. 그러고서 엄청 재밌게 놀았던 기억이 있어요. 되게. Health is the new wealth. 네. 그러면은 이제 그러한 컨셉을 잡을 때 사실 그 되게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광고라는 게 조금은 다르게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거를 이렇게 풀어나가는 본인만의 노하우나 혹시 그런 게 있어요? 사실 그 아이디어 자체는 되게 랜덤하게 막 튀어나오잖아요. 그쵸, 이게 막 그쵸. 내가 막 갑자기 기다리고 있다고 이게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막 화장실 같은 데 가면은 막 이게 떠올라요. 그 일 특히 보시면 공중 화장실? 약간. 그러니까 개인적인 공간인데 되게 공적인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개인적인 이 칸에서 뭔가 밖에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으면 그 압박감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잘 작용을 하나 봐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렇게 아이디어를 학교 다닐 때도 되게 웃긴 게 학교 화장실에서 그렇게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더 좋은 거 이런 아이디어를 디벨롭 시킬 때 가장 좋았던 거는 제가 사실 제 아이디어에 대해서 되게 소심한 편이에요. 그래서 뭐 항상 얘기할 때 뭐 병신 같지만 이거 한번 들어볼래?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과연 제정신으로 하는 생각일까? 약간 이럴 때가 있어서 그럼 항상 주변 사람들이 막 긍정적으로 야 그거 괜찮은데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래갖고 그러면 또 신나가지고 이건 더 병신 같은 건데 한번 들어볼래? 말하면서 이제 그럼 이렇게 칭찬이 좀 사람을 춤추게 하면서 웃긴다. 네. 그럼 막 진짜 막 고민 많이 하고 이거 진짜 쓰레기인데 약간 맞아. 진짜 이거는 진짜 나 이거 말하면 왠지 오해받을 것 같은데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면
야, 그거 병신 같은데 재밌어. 약간 이런 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한수 씨는 그 화장실에서 응. 그 아이디어들을 많이 생각하시면서 되게 재미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본인만의 그러한 그 광고를 생각해낸 아이디어를 받는 그런 프로세스가 그런 식으로 있으면은 또 어떻게 보면은 평소에 뭔가 아이디어를 충전을 하는 그런 것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맞아요. 인스피레이션을 받는다거나 모티베이션을 받는 맞아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또 어떤 쪽에서 많이 받아요? 그것도 화장실에서? 아니요, 그거는 온라인 쪽에서 만약에 찾아보자면, 네. 오프라인이 화장실이라면, 네. 온라인, 제가 컴퓨터를 맨날 직업이니까 음. 붙들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제일 많이 보는 게 사실 페이스북이랑 뉴스 댓글들이에요. 뉴스 댓글. 네. 그쵸. 창조적이죠. 네. 아, 진짜 한국 사람들 이렇게 정말 카피라이터의 재능이 넘쳐나는 사람들이 정말 많구나. 이렇게 창조적인 민족이구나. 약간 맞아요. 그런 걸 너무 느껴요. 특히 베댓 막 이런 거 보면은, 야, 이건 진짜, 와, 이 사람 광고회사 가야 되는데 뭐 하고 있지? 도대체 집에서? 왜 이러고 있는 거지? 막 약간 그런 것도 있고. 맞아요. 그리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제 친구만 보이는 게 아니라 제 친구가 뭘 좋아하면 그것도 보이고, 그리고 뭐 제 친구가 태그된 다른 사람 제3자의 뭐 이런 것도 보이고 막 이러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뭘 보고 환호하고 좋아하고 공유하고 뭘 사람들이 막 분노하고 막 이런 게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더 잘. 그래서 그런 걸 사실 되게 많이 봐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게 제일 광고할 때는 중요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고. 그러네요. 아니 사실 두 가지 면에서 좀 특이한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페이스북이라는 소셜 네트워크 공간에서 많은 정보를 받는 그런 역할을, 그러니까 뉴스 혹은 이제 인스피레이션의 공간으로 많이 활용을 하시는 것 같고, 또 베스트 댓글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보면은 그거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팩트가 있으면은 그 팩트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또 바라볼 수가 있잖아요. 예. 맞아요. 시각. 네, 그 두 개를 그런 쪽에서 또 영감을 받으신다고 하니까 좀 되게 재밌네요. 저는 가끔 그거 보거든요. 앱 리뷰, 애플리케이션 맞아. 별점 하나짜리들 보면 진짜 웃겨요. 막 그런 것도 저는 사실 되게 네. 재밌었어요. 막 뭐라 그래야 되지? 뭐라 그러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지식인? 지식인. 그 태양신 아저씨 있던데. 네. 그런 지식인 같은 거 보면서 좀 재밌는 거 많이 보고, 그리고 요새는 네. 특히 페이스북에서 닷페이스라는 채널 페이지를 되게 많이 봐요. 맞아요. 그거 아시는 분들 되게 잘 아시더라고요. 네. 거기가 진짜 제가 막 요새 하도 이런 사회 이슈적인 부분에서 뭔가 이렇게 정부 기관이지만 문화원에서도 뭔가 좀 네. 소셜 리스폰서빌리티라고 하잖아요. 요새는 이제 기업이나 회사들에게도 이런 사회적인 이슈가 있을 때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를 되게 사람들이 요구를 해요. 네네.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국가 기관이라 할지라도 자유롭진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인 입장이지만 이거는. 그쵸. 정말.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사람들이 어떤 것에 뭔가 힘들어하고 어떤 부분에 정말 원하고 이런 부분도 많이 리뷰를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면 또 제가 문화원 페이스북도 같이 관리를 하고 있어서 그런지 뭐 항의성 이런 전화도 오고 뭐 메시지도 오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걸 안 신경 쓸 수가 없더라고요, 사실. 그쵸. 네, 민원이 거의 일하시는 분들의 뭐 60% 일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그런 책임감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좀 그런 부분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 뭔가 사회적인 메시지 혹은 그런 거에 대한 의견을 또 그렇게 좀 더 나은 그런 방향으로 어디로 어떻게 갈 수 있을까. 맞아요. 요새 한국에 그런 형식의 이제 컨텐츠 크리에이팅을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닷페이스가 되게 맞아요. 그분들 되게 젊은 분들이 하시고 그래서 그래요? 그거 하시는 분들이 이제 또 젊고 유능한 분들이 많이 계신데 사실 되게 많은 어떻게 보면 또 그런 컨텐츠들의 홍수 속에서도 빛이 난다는 말은 산소 씨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포인트를 잘 잡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대선 때도 너무 재밌게 봤고요, 사실. 대선 때? 대선 때 재밌었죠.
왜냐면 공약이나 이런 거에 관련해서 네, 네, 이런 사람들의 반응을 이렇게 맞아요. 이나 진짜 현존하는 문제점이나 메시지 같은 걸 너무 영상으로 잘 전달을 해주시니까. 그러니까 사실 저는 또 한국에 없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궁금한 점이 되게 많아서 보는 것 같아요. 한국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그럴 수 있을 것 같네요. 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 한솔 씨 같은 경우는 언제 나왔죠, 미국에?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중3 때? 네. 중3 때 나오셔서 지금까지면 거의 10년 넘는 세월? 그쵸. 그런가요? 맞죠? 네. 11년인가 된 네. 것 같아요. 이렇게 오랜 세월을 이제 미국에서 생활을 하시다 보니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한국 사회와의 좀 약간의 단절된 그런 것도 있으실 거고, 근데 그런 면에서 회사 생활을 또 한국 단체와 그러니까 조직과 하시는 것도 되게 재미나고 흥미로운데 그런 그 페이스북의 그런 그룹 혹은 이제 매체들을 통해서 그런 걸 또 접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되게 재미난 것 같아요. 사실 그러한 뭔가 사실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은 조금은 정체성의 혼란이 올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사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살다 보면 이제 반쯤 우리가 외제가 돼가지고 사는데 그렇다고 100% 미제도 아니고 미제다. 그러니까 OEM. 국산도 아니고 그쵸. 맞아요. 수출되다 만 건지 배 위에 떠 있는 건지. 아, 그러면은 이제 한소 씨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서양의 광고 혹은 이제 그런 디자인적인 교육을 계속 받으시고 그쪽에서 일도 하시다가 한국의 컨텐츠를 다루는 조직에 가서 그거를 펼치시고 계시는 건데 사실 한수 씨 같은 경우는 그러한 커리어적인 부분에서도 분명히 제가 볼 때는 되게 좀 특이한, 그러니까 되게 유니크하고 그런 케이스를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한 활동, 그러니까 본인의 그 사회적인 활동 외에 또 이제 개인적인 활동으로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또 뭐 평소에 뭐 그런 활동 같은 거 하시는 게 있어요? 아니면은 사실은 네. 여기서 일을 시작하고서 좀 습관이 생겨가지고 못하고 있는 활동은 있는데 제가 원래 아시다시피 글 쓰는 거 되게 좋아했잖아요. 맞아요, 저도. 맞아요. 그래서 뭐 작년, 재작년인가? 그때는 책도 한번 같이 냈었고 한국에서 이제 디자인 쪽 관련해가지고 제가 그 광고회사 다닐 때 그런 것도 하고 이제 덕페이지라고 해가지고 그 지극히 개인적인 리뷰 이래가지고 네네. 진짜 제가 뭐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개인적인 관점에서 뭔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이제 글을 쓰는 그런 걸 되게 좋아했었는데 이게 회사를 옮기고 나니까 그게 너무 어려워요. 이게 자체 검열이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팟캐스트도 사실은 저는 좀 막 애매모호했던 게 분명히 저는 저 개인인데 괜히 막 문화원 얘기 나오면은 막 뭐 막 발언에 대해서 내가 책임져야 될 것 같고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근데 뭐 편집에 힘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뭔가 글을 쓸 때도 그게 리뷰 같은 것도 제가 문화적인 리뷰도 좀 막 문화 컨텐츠 관련 리뷰도 많이 썼었고 제가 워낙 좋아하는 부분이니까 네. 근데 이게 뭔가 한 가지 보이스로 뭔가 비춰지는 게 너무 좀 그런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부담스러울 수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뭐 제가 별것도 아니지만 사실 제 보이스가 하지만 그래도 누군가를 등질 수도 있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뭐 이제 안 좋은 쪽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 그런 글을 쓰면은 뭔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검열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래서인지 제가 글을 많이 못 썼어요. 최근에. 예. 그래도 계속 하시지. 쓰긴 쓰는데 올리지 못하고 있어요, 사실. 아, 그래요? 예. 이제 퇴사하는 순간 바로 올리는 거야. 그죠. 여러 가지를 올려야죠, 이제. 예, 그때는 뭐 개인적이건 뭐건 간에. 좋은 것 같네요. 근데 사실 제가 아는 한소 씨는 그래도 항상 꾸준히 뭔가를 계속해서 이제 추구하고 또 사이드로도 프로젝트를 하는 그런 친구인데 최근에 제가 한솔 씨의 그런 액티비티를 팔로우를 많이 못해서 질문을 사실 드려본 거긴 한데 근데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네, 그리고 할 시간도 사실은 없어요. 일단 오버타임이 많고 그리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좋긴 좋은데 제 자신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는 이게 너무 많이 차지를 하다 보니까 일이 네.
행복하지 않다고 느낄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실은 주변 친구들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뭐 왁자지껄하고 되게 막 소리도 크게 내고 막 재밌게 놀고 싶어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약간 이랬던 사람인데 그 부분이 제가 제 자신에게서 느꼈던 게 결여되는 부분이 되게 많아 보였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기쁘게 해줄 자신도 없고 누군가랑 같이 있을 때 내가 다운되어 있어서 막 상대방에게 다운되는 기운을 주고 싶지 않았던 그래서 사람을 사실 많이 피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렇구나. 사실 그러니까 회사 일이 너무 바쁘고 그러면은 사실 뭐 다른 거 신경 쓸 겨를이 많이 없을 수가 있죠. 예. 맞아요. 그럼 뭐 워크 라이프 밸런스가 사실 되게 중요한데 또 그게 너무 또 회사 일이 바빠지고 그러면 또 본인이 이런 뭔가 휴식을 취하거나 좀 사색을 할 수 있는 그 캐퍼시티도 좀 줄어들고 사실 예. 맞아요. 여유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맞아요. 단적으로 그러한 뭔가 본인의 좀 그런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평소에 가지고 있는 취미 이런 거 있어요? 취미? 네. 취미는 요새는 사실 한동안 프로듀스 101을 열심히 보고 프로듀스 101? 네. 남자분 그죠. 갑자기 목소리가 커졌네. 그 건전한 야동이라는 거. 아, 건전하냐고? 그건 아이돌 학교 아니에요? 아이돌 학교가 그렇다던데? 그래, 아니 그러니까 그 프로듀서가 프로듀스 101이 저번에 여자 편 만들 때 이제 뭐 건전한 야동을 만들고 싶었다 막 이래 아, 발언이, 그래요? 그래가지고 엄청 욕 이번에는 드셨죠. 근데 뭐 야동까지는 아니었고 정말 저는 깜짝 놀랐던 게 막 15살 막 이런 친구들이 네.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멋있어. 잘생기면 오빠지 약간 이런 와 멋있다 막 이러면서 근데 그런 거 보고 TV 드라마? 네, 드라마 보고 요새 뭐 봐요? 요새는 쌈마이웨이, 서클, 파수꾼, 듀얼, 수상한 파트너. 아니, 너무 바쁘시다면서 그걸 어떻게 나봐요? 그러니까 이거를 퇴근하면은 바로 틀어놓고 저녁 만들고 먹고 자는 순간까지 봐요. 아, 그거 괜찮네. 네. 요새 쌈마이웨이 엄청 유행이던데. 아, 그죠. 예. 재밌더라고요. 아, 근데 아마 이제 방송 나갈 때쯤 아마 끝났을 수도 있어요. 아, 네. 그죠. 서클도 어제 끝났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사실 한국 드라마가 어마어마하게 그런 어필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외국 친구들에게. 맞아요. 드라마뿐만 아니라 가요도. 네, 가요도 그렇고 제가 사실 문화원 들어와서 한국 문화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정말 뭐 K-뷰티, K-팝, 뭐 특히 영화, 요새는 영화 맞아.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거 얼마 전에는 이게 뭐 얼마 전이라고 하긴 뭐한데 한 달 전인가 2달 전에 그 타임스퀘어 AMC에서 그 한국 영화 상영을 하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래갖고 이제 특별 시민을 너무 보고 싶어서 갔어요. 그때가 이제 제가 대선 그 투표하기 전날 봤어요. 그 최민식 씨 나온 네. 거. 뭔가 이제 그런 내용이길래 뭔가 투표를 하러 가기 전에 저걸 꼭 보고 가야겠다. 약간 그런 마음으로 이제 갔는데 너무 웃겼던 게 외국인 친구들, 제가 외국인이죠. 그러니까 여기 미국인 친구들, 이제 흑인 친구들, 백인 친구들 막 그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한국인은 막 세봤자 5명인 거예요. 또 되게 다양한 영화들을 요새는 좀 막 봉준호 팬도 생기고. 맞아요. 네, 옥자 막창이. 이번에 나왔고. 맞아요. 옥자부터 뭐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그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그 뭐 복수는 나의 것 이런 거부터 다 찾아보고 그 봉준호 옛날 영화들 막 괴물부터 이런 거 다 찾아보고 막 이러는 거예요. 너무 재밌다고. 그러니까 한국 영화의 팬덤이 옛날에 비하면 되게 깊어진 것 같아요, 사실. 맞아요. 그리고 한국 영화 팬덤이 어떻게 보면 되게 특이한 게 한국에서는 그냥 이제 박스오피스에 가서 어떤 영화를 볼지 이제 제일 잘 나가는 영화를 보거나 이런 경우도 많고 특히나 예능에서 홍보를 많이 하니까 그런 식으로 접하는 케이스도 많고 스타 위주로도 가는 편이 많잖아요. 맞아요, 배우들. 근데 미국은 사실 감독이나 작가 위주의 약간 그런 셀렉션을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이 매니악한 층이. 그래서인지 사실은 문화원에서도 이제 상영회나 이런 시사회 같은 행사를 해요. 네.
그래서 저희도 그 작가주의로 사실은 기획 방향을 틀었거든요. 그냥 뭐 따끈한 신작이 나왔으니 시사회를 한번 하자 이게 아니라 뭐 이준익 감독 특별전 뭐 아니면 이제 봉준호 감독도 지금 뭐 예정은 정말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뭐 박찬욱 감독 특별전 요번에 아가씨 나왔을 때 그쵸. 그때 이제 뭐 아가씨 올드보이 이제 제작 과정 이제 다큐멘터리 했던 올드데이즈 뭐 이런 것들도 같이 했었는데 확실히 정말 느낀 게 한국 영화 그냥 막 옛날 거 사실 잘 안 보잖아요 저희도. 그쵸. 정말 뭐 복순아의 것이라든지 JSA라든지 막 이런 진짜 저희가 이제 딱 생각했을 때 아이코닉한 그런 영화들 아니고서는 사실 많이 안 접하는데 미국 친구들은 그런 작가 뭐 이런 감독 이런 사람들에 빠지면은 그거를 다 찾아보는 경향이 있긴 맞아요, 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작가나 감독 이런 거에 대해서 뭐 관심 많아서 알아보다가 또 그런 친구들이 나중에 이제 가면은 또 영화제 따라서 영화들 쫙 보고 섭렵하고 그런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맞아요. 예. 영화제마다 이제 되게 색깔이 다르고 그런 색깔이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게 또 영화제다 보니까 예. 그리고 영화제도 그 해마다 좀 테마가 달라지는 것 같고. 네, 맞아요. 예. 그런 거 보면은 얼마 전에 우리 좀 이슈가 됐었지만 그래도 가장 그 한국에서는 그런 네임밸류가 있는 부산 국제영화제 그런 것도 있잖아요. 사실 근데 가보고 싶긴 해요. 분위기가 어떨지. 그러게 왜 들리는 여담으로는 막 그 술만 엄청 마시고 기억 안 난다고 막. 그러니까 놀러 가야지. 거기. 근데 재밌겠죠. 근데 영화 하시는 분들은 참 저는 좀 만나 뵀을 때 되게 특이한 부분, 특별한 부분? 특이한 거보단 그런 부분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이런 철학적인 면도 되게 강하시고 확실히 이게 오랜 작업 기간 동안 하잖아요. 그쵸.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그러다 보니까 되게 생각도 되게 이렇게 남다르시고 좀 뭔가 끈질긴 약간 그런 게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되게.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 이제 뭐 영화 얘기가 어차피 나왔으니까 개인적으로 이제 이한수 씨는 가장 좋아하는 영화는 뭐 예를 들어서 꼽으라고 하면 뭘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화를 진짜 한때 되게 좋아해서 많이 봤었는데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일본의 그 만화 중에 허니앤클로버라고 있어요. 네. 이제 미대 다니는 청춘들에 관한 로맨스요? 약간 로맨스? 로맨스까지는 아니고 저는 청춘물? 정춘? 그런 물인데 이거를 이제 아오이유가 나오면서 이제 영화로 만든 게 있는데 극장판으로 그게 저는 사실 되게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인 것 같고 거기 대사 중에 막 청춘 최고 이러면서 그 친구들이 젊은 친구들이 막 바닷가 갑자기 막 툭 하고 가가지고 막 그 소리를 막 지르고 막 바닷물에 막 뛰어들고 막 이런 씬도 있고 그런데 제가 미대를 정말 동경하고 가고 싶어 했었는데 이제 어떻게 여차저차 와서 대학교 1학년 때 친하게 지내던 오빠가 영화과 오빠였는데 그 오빠가 이제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오이유를? 그 허니앤클로버. 허니앤클로버. 그렇죠. 예. 아오이유는 이제 아오이유가 출연자지. 나오는? 예, 네. 맞아요. 근데 보는데 그 영화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되게 하나하나 씬 하나하나가 되게 내가 동경했던 그 미대생의 느낌도 있었지만 뭔가 지금 돌아서 보면 그때는 되게 내가 동경하는 약간 갈팡질팡하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찾아가는 약간 미대생? 그쵸. 이런 거였으면 지금 보면은 일을 한 지 좀 됐으니까 그때만 가질 수 있는 뭔가 반짝반짝한 청춘의 느낌? 지금도 저는 청춘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요. 한주 씨 아직 새파란 그죠, 청춘이죠. 그죠. 예. 근데 그 막 대학생들만의 그 푸릇푸릇한 맞아요. 그런 것들. 그러면은 허니앤클로버에서는 그 받았던 인상과 한주 씨가 막상 이제 SBA를 다니면서 받았던 인상은 어땠어요? 비슷했어요? 비슷한 부분도 있었는데 사실 네. 그렇게 비슷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요? 거기서는 좀 더 예술적인 측면을 많이 기하는 학교 시스템 같은 느낌이었다면 사실 SBA 같은 경우에는 진짜 좀 실무적이고 취업 준비하는 학교 같은 느낌이 강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두 개 다 괴물을 키워나가는 학교라면
한 괴물은 SBA에서 나온 괴물은 정말 기술이 좋은 괴물? 전투 능력이 막 빡세게 막 진짜 장전돼 있는 괴물이면 그 허니앤클로버에 나와 있는 그 괴물들은 되게 사랑스럽고 뭔가 근데 좀 불안불안한? 뭐 그런 뭔가 청춘의 치기와 이런 네. 열정은 있으나 앞날은 살짝 불안한. 그치 돈 벌려면은 얘네 어떻게 하지? 막 약간 이런 생각도 드는? 그러면 이제 시계를 한 7년을 앞으로 돌려봅시다. 네. 그러면은 이제 이한솔 씨가 선택권 있어요. 허니앤클로버냐, 아오이유가 될 것이냐, 아니면 지금 그 SBA의 얼굴도?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이름만. 네. 이름만 네, 이한솔 씨가 이제 SBA 리차드 와일드 학장님 밑으로 들어갈 것이냐. 이 두 가지를 결정하라고 그러면 어디로 가고 싶어요? 전 그래도 제가 했던 대로 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영화는 영화다? 그러면은 영화는 영화고 어. 인생은 인생이고 돈은 돈이고 일은 맞네요. 일이고 맞네요. 확실하게 구분을 지어주시는 분이 또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또 이제 영화 질문과 함께 저희 이제 팟캐스트에서 항상 물어보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가장 좋아하는 노래나 혹은 그런 뮤지션 있어요? 있겠죠? 있죠. 네. 노래를 제가 사실은 그 질문을 먼저 보내주셨잖아요. 네, 한번. 그죠, 맞아요. 그래도 한번 보라고. 그래서 제가 그걸 되게 고민이 많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항상 일을 하다 보면 사실 귀에 못 꽂고 있잖아요. 그쵸, 저희가. 그쵸. 그러다 보면 항상 노래를 틀어놓고 이제 듣는데 그럼 노동요? 노동요죠. 노동요 그죠? 많이 들으시는? 근데 이제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가 노래는 일단 골랐는데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프로듀스 원을 열심히 봤잖아요. 근데 거기서 사실은 그런 막 아이돌 이미지 때문이 아니라 그 프로듀스 101 니나노 팀이었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 친구들이 소나기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그게 원래 소나기 그거 구창모 그 원곡. 노래가 아니라 아, 그래요? 그 프로듀스 101 네. 시즌 1 때 그 여자 친구분들이 데뷔한 팀이 네. 이제 나온 노래인 거예요. 아, 그래요? 구창모 씨 소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아니, 제가 너무 시대를 몰랐네요. 네. 그래서 그거를 또 리메이크를 해서 불렀는데 네. 노래 들으면서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울먹울먹 이게 막 짠하고 네. 괜히 이입하게 되고 그래갖고 그거를 요새는 사실 많이 듣고 니나노의 소나기. 니나노의 소나기. 아, 오케이. 그리고 좋아하는 아티스트는 사실 제가 힙합이랑 재즈를 되게 좋아하는데 네. 제가 막 아티스트 생각하다가 진짜 좋아해도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면 이거 좋아한다고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그런 거 있잖아요. 나만의 연인인 것 같았다가 모두의 연인이 되어버리고 너무 멀어진 느낌? 그래서 그냥 다시 돌아가 보자니 요새는 서사무엘 되게 좋아하고요. 서사무엘? 그리고 서사무엘. 서사무엘. 저는 약간 서사문 씨가 누구지 막 누구더라 약간 네, 세대 한참 올라가신 분이에요. 요즘 약간 뜨고 있으신 분. 그래요? 네. 인디 밴드 이런 거예요? 보컬인데 약간 힙합 쪽이랑도 콜라보 많이 하시고 약간 젊은 분인데 그래요? 네, 목소리가 너무 특이하셔가지고 그분도 되게 좋아하고 곽진원 씨. 네, 그 슈스케 나오셨던 그분 그리고 뭐 또 보면은 제가 플레이리스트를 봤는데 네. 이거는 뭐 비슷한 세대 네. 얼추 맞출 수 있으실 것 같은 동물원 그리고 어떤 날 네. 어떤 날이 그룹 이름이에요? 어떤 날이 아마 그 프로젝트성이었을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분들 이제 오후만 있던 일요일이나 너무 아쉬워하지만 약간 이런 좀 서정적인 노래 옛날 노래 그런 거 되게 좋아하고 제가 태어나기 전이지만 근데 본인 태어나기 전인데 나랑 세대가 맞을 것 같다 얘기한 거예요 지금. 지금 이해했어요. 무슨 소리야? 네, 그렇습니다. 근데 참고로 저는 아직 40대는 아니고요. 이제 맞아요. 30대 중반.
네, 뭐 갑자기 당황스러워요. 네. 그러면은 일단 뭐 되게 다양한 뮤지션들을 좋아하시네요. 네, 네, 네. 재즈도 좋아하는데 재즈는 음, 막 니나 시몬 아니면은 니나 시몬, 네, 노라조. 노라 존스. 아, 노라 존스. 노라 아, 존스. 노라조. 전 노라조 진짜 좋아해요. 조빈 씨 좋은 것 같아요. 아, 예. 그쵸. 그 우울함과 좀 그런 찌질함이 너무 좋아요. 예. 노라 존스 좋죠. 달달하니. 네, 제가 왕가희 감독이 네. 예전에 그 마이 블루베리 나이츠라고 네네. 여기 그 브루클린에서 찍었던 네네네. 그거 보고서 노라 존스가 거기 나오거든요. 그래요. 주드러랑. 어, 근데 제가 좀 사실 그때 좀 아, 신은 불공평하구나 약간 이랬었어요. 그래요. 너무 이쁜 거예요. 음, 목소리도 너무 좋잖아요. 근데 음. 이쁘길래 야, 씨, 불공평하네. 신은 불공평하다. 어. 평소에 혹시 되게 좋아하거나 존경하는 뭐 이제 광고인 혹은 아티스트, 디자이너 그런 분들 혹시 있어요? 저는 사실 디자이너나 아티스트 분들은 다 대단하시고 그렇다고 생각되지만은 좀 존경 이런 부분을 가자면 저는 한국에서 드라마 작가분 중에 노희경 작가님. 아, 그래요? 네. 노희경 작가님. 예. 왜요? 제가 그분 드라마를 워낙 다 좋아해서 보기도 했었고 그랬는데 책을 이제 노희경 작가님의 책을 읽었었는데 한 번도 이제 아이돌이나 이런 뭐 예전에 모든 사람들에게 팬레터 이런 거를 한 번도 안 써봤었는데 노희경 작가님한테는 유일하게 그 책을 읽고 쓴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요? 책 내용이 뭐였는데요? 그 한 번 사랑하라 한 번도 사랑받지 않은 것처럼? 아, 네. 상처받지 않은 아, 것처럼.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네. 네. 근데 항상 드라마를 보면서도 느꼈지만 그분이 이제 생각하시는 부분에서 뭔가 이렇게 사려 깊고 되게 그런 캐릭터 하나하나를 되게 입체적으로 표현하신다고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 사실 느린 전개처럼 보일 수는 있는데 그 타인을 더 이해하게 만드는 기회를 좀 제공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되게 뭔가 아 저렇게 나도 누군가를 이렇게 깊게 이해하고 이러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책을 보니까 본인의 개인적인 얘기를 많이 담아서 그런지 되게 가까이 느껴지고 근데 또 이제 그러면서도 되게 그거를 이제 제3자의 시각으로 보실 줄 아는 약간 그런 부분들이 저는 좀 존경스럽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제 자신을 이렇게 제3자 입장으로나 아니면 객관적으로 보는 게 참 힘들잖아요. 그쵸.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냉정과 또 열정이 이렇게 한꺼번에 있으신 분이 아니신가. 그 밸런스가. 냉정과 열정이 공존한. 그런 면에서 되게 존경을 하는 네. 아티스트죠, 그분도. 아티스트죠, 예, 그죠? 그죠? 근데 그분은 정말 꼭 한 번쯤은 내가 죽기 전에 만나 뵀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그래요. 그럼 만약에 노혜경 작가가 너 그럼 우리 내 드라마 한번 나와봐. 딱 이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글 쓰는 거 막 이렇게 문화생으로 가면은 가죠. 아니 그거 말고 출연. 출연? 예. 출연을 시키겠어요. 아이 그래도 갑자기 이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눈에서 빔 쏘는 역할이라든지. 아, 농담입니다. 예. 어, 어쨌든 그분은 누구죠? 눈에서 빔 쏘는 양반? 눈에서 빔소는 그 있잖아요. 죽은 사람 일어나고 막 그. 김성환 작가. 아 맞아. 인어 아가씨. 인어 아가씨. 뭐였지? 그죠. 노희경 작가님 는 그들이 사는 세상. 그 사세. 네, 저도 그리고 뭐 엄청 괜찮아 사랑이야. 네, 그런. 비교가 안 되네요. 죄송합니다. 김성환 작가님. 근데 이한솔 씨가 말씀하신 그 주옥 같은 작품도 저도 사실 너무 좋았었어요. 사실. 그들이 사는 세상 같은 경우는 되게 공감 많이 가는 현실적인. 네. 근데 그 캐릭터 하나하나가 악역이 하나 없잖아요. 그쵸. 뭔가- 완벽한 악역이 없죠. 네. 절대 악이 없죠. 그리고 한 명도 이입이 안 되는 사람이 없고 한 명도 안 불쌍한 사람이 없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요, 되게. 맞아요. 내 일처럼 그 캐릭터 하나하나를 이입해서 볼 수 있다는 면에서 그분이 이렇게 짜준 스토리가 정말 사람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힘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게 좀 뭔가 그런 힘이
멋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많이 오늘도 나눈 것 같아요. 네. 예, 한수 씨가 또 워낙 그 나이가 되게 젊으신데 비해서 경험도 많으시고 또 이제 이게 좋아하시는 것도 관심도 되게 많으신 분이라서 재미나게 여러 이야기를 많이 나눈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감사합니다. 아, 제가 감사하죠. 그럼 저희가 항상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다 나누고 이제 마무리 지을 때 항상 이제 저희 청취자분들께 그 한손님이 마지막 건배사 비슷하게 한마디 해주시고 짠하고 마무리하긴 하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뭐 말이 길 필요는 없고 뭐 간단하게 뭐 짠하기 전에 뭐 한마디 해주시고 짠하면 좋다고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뭐 무슨 말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께 해주실 말 있으세요? 오늘도 잘 버티셨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그러면 다 같이 이제 한수 씨랑 오늘도 잘 버티셨습니다 하고 짠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네. 예. 자, 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잘 버티셨습니다.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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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